안녕하십니까. 송영경제연구소 소장 정대영입니다. 알고 살자 금융, 이번은 국민을 위한 금융 만들기는 가능하다입니다. 우선 한국 금융이 바람직한 모습, 즉 국민을 위한 금융이 되었을 때 가능해지는 일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외형적으로 신용상태가 불확실해도 사업성이 좋거나 상환의지가 강한 사람을 찾아내 적절한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생기고 늘어날 것입니다. 둘째는 금융 부분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지금보다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셋째는 금융 시스템이 강해져 금융이 불안해지거나 위기가 왔을 때 금융이 정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국민 경제에 부담을 적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음모론에 사로잡힌 패배의식을 탈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도 잘 쓰면 국민, 특히 경제적 약자에게 큰 이로움을 줄 수 있고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세계 금융은 유택의 가문이 뒤에서 지배하고 있어 한국은 수탈 대상이 될 뿐이라는 음모론에서 벗어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전자, 조선, 자동차, 철강 등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을 가진 한국이 금융에서만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고 음모론이 횡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많은 사람이 금융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금융을 잘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국민을 위한 금융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소형금융기관이 늘어나고 제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지방은행 등 소형금융기관이 신설을 허용하고 신설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관계금융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즉 관계금융 중심으로 금융기관을 운영할 금융활동가를 발굴하여 이들에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을 신설할 수 있게 해주고 이들 금융기관의 건전 경영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 소외계층이 고금리 사채 대신 금리가 낮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금융 부분에서 일자리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물론 일부 신설 소형 금융기관 중 잘못되는 것이 나오고 이에 대한 비판 등이 부작용이 있겠지만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의 신설이 일상적 업무이고 감독당국이 조금만 잘하면 이런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신협 등 소형 금융기관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없애 이들 금융기관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들 소형 금융기관은 규모가 작다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의 거래, 펀드 판매, 자기합수표 발행, 지점 설치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어 경쟁력 확보나 발전에 엄청난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2016년 유로컵 본선에서 인구 33만 명의 아이슬란드가 인구 6천만 명의 영국을 이겼습니다. 금융기관이 규모가 작다고 취급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인구가 작은 아이슬란드는 선수가 많이 필요한 축구는 하지 말고 농구만 하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시 아일랜드는 인구가 적어 어린이와 노인, 여자, 경찰 등 국가 필수 인원, 축구장 관중 등을 빼면 나머지 사람 모두가 축구 국가대표로 뛰었을 것이라는 농담도 있었습니다. 셋째는 은행과 업무 형태가 거의 비슷한 상호저축은행은 관계금융 등 생산적 금융실적이 많고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고 지배구조의 문제가 없는 경우 은행으로 전환해주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과 생산적 금융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은행 수가 늘어나 은행산업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의 신설을 빨리 허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상호저축은행 영업권이 비싸져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나 대부업체가 상호저축은행을 설립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지하자금이 제도권으로 들어와 일자리를 늘리고 세금을 제대로 내게 됩니다. 여기에다 상호저축은행이 대부업체보다는 대출금리가 낮아 금융소비자도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소형 금융기관이 발전하면 관계형 대출, 중금리 대출, 노인금융 등 금융서비스가 다양해지고 금융 접근성도 확대됩니다. 한국 금융산업의 다양성이 높아져
대형은행 중심의 현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괜찮은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은 할 일이 많아지고 귀찮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일을 하라고 많은 권한을 주고 월급도 많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대형 금융기관이 해외 진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국민, 신한 등 대형 금융지주사는 자산 규모가 1년 국가 예산 규모보다 큽니다. 금융기관은 언제인가 망할 수 있고 대형 금융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들 대형 금융기관이 국내에서 규모를 더 키우다 망하면 국민경제 전체가 매우 위험해집니다. 대형 금융기관은 국내에서 더 이상 덩치를 키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형 금융기관들은 해외 진출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위험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국내 경제 상황이 나빠져도 대형 금융기관은 해외 영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기업들은 중소기업까지 이미 이런 생각으로 해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국내에서 경쟁이 적어 해외 진출 없이 쉽게 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은 꼭 필요하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능력과 신념이 있는 경영자가 있어야 하고 감독당국의 지원과 교통정리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에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제도의 개편, 금융감독과 규제 방식의 개혁 등 또 다른 금융개혁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돈의 값과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화폐 개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